6년. 우리 집이 벌써 그리 6년이나 됐나? 물 기세는 거 없는데. 없다. 없어? 밑에는 저 습기 올라가는 거는. 없어. 우리 집은 없어. 까실까실하게 해가지고 어. 그런 것도 오고 막 한 개도 볼 땐 있는 게 없다 나는. 까실까실하다는 게 습이 별로 없어서 뽀송뽀송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우리는 요 집 짓기 전에 우리는 스텔하우스를 집을 한 스텔하우스. 예. 지어가지고 막상 해보니 집 장사가 지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 직장사에 빵 터지셨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문도 다 터져보고 틈새에 틈새가 막 전부 다 갈라져보고 바람이 막 한 2년까지 계속 보니까 전부 다 떠버린 게야. 춥죠. 엄청 춥죠. 네. 바람이 막 한겨울에는 안방 뒤쪽 안방에 진짜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 커튼이 끄떡끄떡이 바람이 날릴 그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정도 날림 공사였지 지금 생각하면. 30년은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남편분한테 집 좀 지어달라고 더 보채직을 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 좋은 집 만나려고 참고 살았겠죠. 집을 짓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진 선택지들이 단순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가족들이 와서 가끔씩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조금 유니크한 공간을 했는데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중요해지면서 조금은 집 짓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모든 거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선택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제가 선택한 것은 청년 건축주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화건축에서 모듈러 주택을 짓고 살고 계신 6채의 건축주님 인터뷰를 모아서 예비 건축주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집부터 만나보실게요. 아직 배를 안 다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지금 입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하루 됐어요. 하루요. 우리가 너무 빨리 쳐들어왔습니다. 네. 자,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집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니까 바로 냄새가 향이 있죠. 예, 이게 평택나무 루바로 한 건가요? 예. 현백으로 와. 다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나무 냄새가 딱 도니까 전원주택이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17평 정도 돼요. 17평. 예. 소형 평수를 하시게 된 계기가 근데 이제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제 남편이 이쪽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주말로 같이 형제들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작은 평수를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연화건축은 어떻게 알고? 연화건축은 유튜브에서 네. 우리 남편이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튀는 게 이제 첫째 튼튼하게 진다. 네. 집을 너무 탄탄하게. 네. 그러니까 안전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네. 보면 지진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딱 한 번 가서 한 번 딱 선택했어요. 그냥. 한 방에. 예. 제가. 그러면은 사모님은 여기 지금 연화건축 가서 이렇게 한 번에 결정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직원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사성이 참 성실하셔요. 제가 볼 때. 그게 첫 번째였는데 사장님하고 또 사모님 만나서 또 차 마시며 얘기하는데 딱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게 통하셨구나. 예. 그럼 이게 17평이면 전에 살던 집은 혹시 어떤 아파트? 지금은 저기 34평 그냥 세종의 아파트죠. 아, 세종의 아파트 거의 다 아파트만 사시면서. 살고 있죠. 네. 34평에서 지금 17평을 선택하실 때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달라고 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많죠. 부엌에 이렇게 보면 싱크대 여기 쓰는 부분들을 좀 넓게 빼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 싱크볼이 넓게. 예, 공간이 있어야 음. 손님이 혹시라도 많이 오게 되면은 많이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덕션도 아, 인덕션을- 화구를 안 쓰고 인덕션을 예, 선택하셨네요. 이제 하이라이트도 써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은 냄비만 좀 구비하면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사모님이라 주방부터 말씀을 하시군요. 그렇죠. 여자들은 네. 그럼 주방 말고 다른 포인트 뭔가 마음에 드시거나 선택하는
뭔가가? 다른 데도 이제 뭐 중문도 제가 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중문을 3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봐도 예쁘고 네. 들어오는 사람도 좋고. 삼연동 도어를 쓰셨는데 네. 여기 굉장히 프레임이 예, 예. 얇네요. 예, 예. 요즘 예, 예. 스타일로. 예. 저희 예. 집 거보다 신식이네요. 확실히 7년 전에 저희 집에 설치한 거보다 같은 삼연동이긴 한데 예. 굉장히 프레임이 얇고 저도 심플하게 돼 있어서. 원했는데 또 여기 차장님도 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럼 여기 편백 루바는 어떻게 선택을 직접 네. 내장으로? 네, 편백으로 그냥 나무로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이 하자간데 행동이에요. 몰라. 근데 네. 뭘 알아요? 자, 잠시만요. 저희 네, 사모님께서 유튜브 보고서 연합건축을 선택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내가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연화건축이 일단은 정감이 가더라고. 집을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이상이 없는 기라.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거 보고 집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그래 그때부터 연화건축이 어디 있는지 찾았죠. 네. 그래서 마음은 정할 것 같죠. 산청이랑 함안이면은 그래도 경기권에 있는 업체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 하만 여기 네.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운데 업체도 있는데 산청까지 그- 달려가셨군요. 그 옛날에는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연합건축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여기 와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 방식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없으셨어요? 아유, 걱정은 먹고 걱정할 만큼 업체들이 일은 안 할 기라. 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믿으셨구나. 그리고 이게 바닥하고 요 천고가 높이 떠가 있어 집이. 네. 습 때문에 높이 진다 하더라고. 그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전통주택도 죽담 있고 그 사이 대청마루하고 마닥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구나. 습을 없애기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죠. 여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10m에서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내진이나 어떤 구조적인 강성이 있다는 걸 믿음이 있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띄우는 또 연합건축에서의 네. 그런 방제 건축 방식이 또 네. 마음에 드셨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처음 상담하시고 네. 실제로 여기 설치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거의 3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하는데 그것도 이 3개월 중간에 공사 허가 내지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땅에 여기 네. 건축 허가 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구나. 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 기간 좀 있어 그러는데 그 원래는 5월까지 해주면 된다 했더니 3월까지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생각보다 2달 정도 당겨갖고서. 뭐든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천천히 해주소 했는데 3월까지 해준다 해가지고. 요거 설치하는 날 혹시 와서 보셨어요? 그렇죠. 떡을 그냥 한식에 해가지고 떡을. 나눠 먹고 진짜 잔치하듯이 오는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실. 자꾸 자주 찾아가는 것도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매일 핑계 다 대면서 다 찾아다닌 거거든. 네. 민폐 안 끼치려고. 그래서 보고 싶은 더 짧기라. 잘하셨습니다. 사모님, 방 한번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떤 용도로 쓰고, 방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방이 2개 중에 이제 안방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앞에는 이제 창가에 이런 데는 요 좀 대달라 있어요. 좀 특이하게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편백 포인트 아니고, 걸처럼. 예,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커튼을 좀 작은 걸 하더라도 요 네. 보이는 면이 또 예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러네요. 했고요. 네. 여기 이제 또 붙박이가 또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데도. 네. 그래서 이제 붙박이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써먹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짐이 안 와서 그런데 여기하고 양쪽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 오셔도
이거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불 같은 걸 넣고 하면 그것도 또 좋은 생각이라서 너무 고맙죠. 이것도. 17평짜리 예, 주택에 붙박이로, 예, 안방에 붙박이를 놓고 예, 예. 그리고 여기는 템바보드를 사용을 해서 예, 예. 이렇게 포인트를 예, 예. 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작은 방은 이 카메라는 누가 쓰시는 여기는 건가요? 이제 남편이 원래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네,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에 창밖을 보고 예, 창밖을 보고 찍고 새 멋지시네. 같은 거 찍고 한다고 여기다 지금 갖다 놨는데 아마 아.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여기 작은 방도 그래도 꽤 커요. 네. 여기도 어제 또 한번 이렇게 매트 깔고 해보니까 또 사이즈가 또 괜찮더라고요. 사이즈가. 여기 바닥 난방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닥은 이제 보일러죠. 음. 기름 보일러, 등유 보일러 해갖고 전체에 이제 다 할 수 있게끔. 좀 그리고 살아있고. 창틀도 보면은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편백으로. 기존에는 기존 프레임을 그대로 그렇죠. 냅두고 이걸로 예, 그냥 마감을 안 하는 그걸로만 경우가 잘했죠. 많은데 예, 예. 편백으로 같이 이렇게 편백으로 맞춰서 또 다르게 또 조금 더 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 같아요. 부엌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부엌도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엌에 이제 이렇게 창밖을 이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봐도 여기다 이제 이쁘게 나는 조그만 거 뭐 장식도 이렇게 좀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또 이렇게 이것도 좋네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여기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하고 이쪽에는 보일러실이에요. 이렇게. 보일러실이랑 네,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네, 창문까지 저기 해주시고 놓으셨고. 네. 이렇게 이제 따로 해놓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소음도 없고 또 좋은 게 이쪽에 문을 나갈 수가 있어요. 텃밭을. 아. 제가 이걸 원했어요. 요게 텃밭에 계단이랑 예 계단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 올해 이제 자급자족 하셔도 되겠다. 예,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다 여기다 이제 일하고 딱 들어와서 밥 먹고. 구조가 아주 잘 나왔네요. 예, 예. 지금 어쨌든 입주하시고서 예. 마음에 드신 게 표정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네. 우리 사장님, 사모님 진짜 짱이에요, 짱. 자, 그러면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네. 사실은 제일 네. 궁금해하는 게 예, 비용. 비용. 건축 비용 어느 정도 드신 건가요? 건축 비용은 우리 사장님이 거의 토스?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비용 얼마나 건축 비용? 정확하게 1억 조금 더 들어갔죠. 저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17평이나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 앞에 저 데크 부분, 데크 부분, 뒷부분에 창고 부분 증축한 아니, 것까지. 그럼 앞에 이게 처마 차양 낸 것도 지금 별도로 지금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 옵션까지 추가를 하셔갖고 네. 데크 그리고 위에 처마 그리고 뒤쪽에 그렇죠. 추가된 공간까지 네. 다 합쳐갖고 말씀하신 거고 기초 부분 비용은 기초 부분은 얼마 들어갔지? 그 다 합해가지고 1억 조금 더 들어갔어요.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그 금액으로 이렇게 집을 진 그 자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오니까 그래서 금액도 비싼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어제 입주하셨는데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저도 두 분처럼 저희 와이프랑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는데 노후 한 50년 이상 여기서 더 사셔야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들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려고요. 네, 그럼 행복하게 사시고요. 또 행복하게 사시는 소식 종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Started over so many times I lose on track. When you showed up unexpectedly, and I guess that's just your nature. 지금 밥을 준비할까? 밥은 아까 아버지께서 안 지났다. 이곳은 경남 합천 6년 전 연화건축 은혜하우스의 시작이 된 순덕하우스입니다.
3년 이상 살아본 건축주님 인터뷰를 들려줘야 믿음이 가신다고들 하시죠? 과연 순덕하우스 어머니의 6년 거주 후기 어떨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장님 물은 왜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마을에 스케줄이 성분이 많아서 가끔씩 물을 갖다 줘요. 여기는 동네가 그 물이 다 석회예요. 예. 동네 자체가 다. 예예. 이런 데저 물로 어디 떠다 먹어. 사측에 물이 막 좋아갖고 물이 엄청 사. 저렴해. 그래도 그거는 한 통에 그 얼마 하는데? 그 비밀이다. 이거 비밀이다. 엄청 저렴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화건축 대표님 오신다고 이렇게 식사도 준비를 아이고 하시고 밥찬도 없다. 밥만 안 지났다. 아니 지금 연화건축 대표님이랑 인연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 우리 집이 벌써 그리 6년이나 됐나? 물 비싸는 거 없는지 알아? 없다. 없어? 뒤태는 저 습기 올라오고 하는 거는. 없어. 우리 집은 없어. 까실까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오고 막 한 개도 불편 있는 게 없다 나는. 까실까실하다는 게 습이 별로 없어서 뽀송뽀송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지진구 났어요. 아이고. 비 온다고 수욕하고. 또 뭐 수육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준비하셨네. 김나건 대표님이 집 지어주신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예. 서로 예. 연애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5번, 뭐 보통 한 10번 뭐 보내는 거도 수십 번이 보내고. 수집을 뭐 있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미안해요. 제일 전에 물만 들고 오잖아. 나는 우리 사장이 그리 좋다. 착한 사람이다. 집 지어준 사람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잘 지어주는 게 아이 중요하잖아요. 집도 뭐 좋은 게는 뭐 사람도 착하지. 이 집 이름이 은혜하우스라고. 아 이게 은혜하우스 그 스펙으로 지어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머니 때문에 설계가 이게 은혜하우스라고 돼. 아 그럼 이 집이 순덕하우스가 모티브가 돼서 은혜하우스가 그렇죠. 이제 정립이 된 거네요. 우리 사장이 참말로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 하면 돈 못 버는데. 어떤 점이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이 그렇지. 아 양심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최고. 요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양심만 있어도 일단은 좋아 보여요. 그렇지. 와 이거 뭐예요? 묵은지예요? 예예.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 이거 아니 또- 지금 이 정도 음식은 사위라도 와야 준비하는 그런 차림 아니 아니에요? 내가 국수 해달라 했는데. 경상도 인심이 남다른데요? 어머니 처음에 예. 연화건축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직장에서 음. 친구가 뭐 집을 한 채 지었어. 그리고 그 친구분이 이제 소개로. 예, 소개를 받고 5년 넘게 여기 사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사시기 전에는 어떤 주택에 사셨어요? 내가 요 자리에 집지가 있었고 그 이제 서라바 집인데 뜨뜻비고 새로 짓고 아 이 자리에 슬라우 예, 예. 집을 예. 농가주택에 원래 살고 계시다가 밑에 저 물이 올라서 강물이 아 여기 강이 범람하는 침수지였어. 아, 그래서 턱을 지금 올렸잖아. 아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앞에 강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장마철에는 항상 걱정이시겠네요. 아 이제 안 올라와요. 이제는 안 올라와요? 예, 이제 안 올라와요. 아, 여기가 바닥이 엄청 높게 지으신 이유가 있었네. 네. 와우. 큰 복 있습니다. 이건 뭐 식당 가서도 이렇게 못 먹겠네. 어머니 내 진짜 내 솔직히 말할게. 내 진짜 배가 터질란다. 와우. 어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제가 잘 근래 섞이네. 한 10년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전에 슬라브 주택에 그러고서 사시다가 이거 조립식 주택을 아드님이 짓는다고 하니까 걱정 안 되셨어요? 사장한테 간 게 뭐 집에 예쁘게 명을 난 게 있대. 아, 그래요? 옮겨고만 뭐. 아 이미 지어놓은 주택 보시고서 마음에 드셨구나. 보고 뭐 저거 하면 좋겠다 싶으대. 그거 깨끗고 네. 석기 안 차고
집이 우리는 꿉꿉하고 그런 거 없다. 전에 사실 때는 습기랑 또 많이 추우셨어요. 아, 옛날에 우리 서랍아지 거는 요 뒤안에 있는데 막 물기가 많고 하겠네. 지금 집은 따시고 좋습니까? 이거 집 사는데 하면 이거는 뭐 아파트 매로 벗고 다니도 된다. 지금 혼자 사시니까 정말 벗고서 다니셔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겨울에 보일러 온도는 몇 도 정도 맞추고 사세요? 뭐 약하게만 뭐 해놨고 네. 한 번씩 돌리고 그 전기 그거 꼽아가지고 사용하고. 아, 전기장판 같은 것도 쓰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뭐 보일러가 가스인가요? 아니, 기름 보일러? 기름. 예. 그럼 겨울에 난방하는데 난방비는 얼마나 나가요? 기름값? 그런 게 많이 안 신게네. 1년 내 해봐야 한 번 열하면 뭐 한 2년 쉴 거? 한 번 꽉 채우면은 2년까지 써요? 예. 진짜요? 집 짓고 집 이거 짓고 기름 저 3번 였나? 3번 5년 동안. 3번 여가 있고 아니 그냥 이빨이 있다. 들어. 지금 집 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안에 요 실평수는 14평, 요거 10평. 10평. 그러니까 앞에 달아낸 것까지. 예.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달아낸 부분에 지금 보니까 이중창 발코니 창호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뭐 정상적인 이제 건축 면적으로 봐야 되는 24평. 거고. 어머니가 이제 손두부도 하시고 매주도 하고 간장도 띄우시고 처음에 이 공간을 이제 예산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붕 올리고 이렇게 이제 그냥 바깥에 하는데 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안 듣겠나 했는데 나름 이렇게 창문 내놓고는 사용되는 이제 먼지도 안 날리고.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요 모델이 은혜하우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게끔 그렇게 따시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뒤에 조금 변경이 됐는데 큰 스타일은 이제 갖고 집에 나왔을 때 밖으로 싱크대에 뭐가 있는가를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왜 그냥 어른들신들이 깜빡깜빡 하잖아. 뭐 공거리 올려놓고 하면. 그래서 입으로 나오면 아래 직관성 있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저는 연합건축에서 지은 주택 볼 때마다 사실 살짝 걱정되는 게 제가 무릎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 이게 항상 이렇게 조금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높지. 저기 아까 입구도 보니까 요것처럼 한 2단 정도 계단이 있던데 아니, 계단은 괜찮아요? 저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무릎이 정정하신가 봐요. 집을 높일 때 고민을 많이 했는 게 선조들의 머리를 좀 빌렸어요. 네네. 어른들 종갓댁 보면 대청 마르고 높잖아요. 근데 그분 사시는 분들이 딱 연세가 마시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더라도 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잘 때 우리가 불렀지 시원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자고 났을 때 그 무릎 아픈 게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 여기가 이 지역이 습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이 집이 한 20cm 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높아요. 저희가 그때도 여기 숲 높이를 지었을 때 저 바깥에까지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마잖아요. 그리고 장마면 다행인 게 이 장마 때 이 습이 옆에 없잖아요. 그게 천만 다행인 거죠. 딴 사람들은 저 집 새로 지도 그때 저 집이 우리하고 같이 짓잖아. 같이 짓다. 지인데 그 집에는 끈끈해서 댕이도 못 한다고 하더라. 그 집은 뭘로 지었어요? 철근 콘크리트 겸 이제 경량, 그러니까 반반은 철근 콘크리트. 그래갖고 지었는데 철골이랑 콘크리트랑 같이 반반 정도. 저기는 꿉꿉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까실까실한 거예요? 일반적 건축을 기초 하단에 이래 콘크리트 같이 치고 올리잖아. 높이 800이든 600 그러면 습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들은 기초를 위로 올려서 예를 들면 일반 30cm 정도 그 GL부터 30cm를 올리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올리더라도 콘크리트가 직접 기단부가 같이 올라오면 사실 효과가 습이 올라오는 걸 끊어주는 효과는 없다는 얘기인 잘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콘크리트는 습을 빨아당기는 자기가 그 굳어질라는 성질 때문에 밑에 콘크리트는 습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데 저도 20몇 년 뭐 철콘을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안에 뭘 엮고 또 숨구멍 여고 또 방통 칠 때 또 다시 옆에다가 자갈 깔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소금 넣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하부 밑에 사이에 공간만 주면 근데 공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강수량
그리고 그 지역의 습의 높이만 알면 그 비용 갖고 단열 더 신경 쓰면 되잖아. 조립식 주택이라서 사실 조립식 주택은 이렇게 뭔가 조립되는 그 조인트 부분이 비가 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들 하는데 사시면서 누수된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네. 어머니가 전화 오고 사장 비 물샌다 이러고 쫓아가고 그때는 이제 연결 네. 기술들이 네. 그러니까 뭐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2mm 공차 허용 안 하는 그렇게 완전 기밀되는 시공을 하고 계신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었어. 근데 이 집 할 때는 방제 건축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창호에 시어자부가 최초로 들어간 집.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태풍 오고 나면 어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묻잖아. 태풍 오고 하면 아무 상관없더라. 갔다 없어. 막 덜렁덜렁만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이제 비 샜을 때 그때 전화하니까 바로 쫓아오던가요? 오지 얘. 집이 물이 샌데 안 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가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자가 터졌을 때 그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 이거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왔을 때 이렇게 음식 환대해 주신 것만 봐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눈에 보이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어땠어요? 여기 요 처마하고 연결하는데 저게 기술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립 방식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실리콘 소고 실리콘으로만 다 했을 하고 때 이제 피스 박아 놓으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6년 된 집에서 연락이 가는 오는 게 뭐냐면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위에 견인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그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 업체에서는 밑에서 드는데 저희는 밑에서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밑에 들면 위에 하중의 그 분배가 틀리지니까 그 차이가 있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한 65세 이상 조금 더 많으시면 한 70세 정도 분들이 집을 짓고 시골로 내려오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집 지으려고 하실 때 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어머니 선배로서 집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장한테 맡기면 된다. 오늘 저희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천에 놀러 오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서머 사이딩 몇 년 지나면은 문제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여기 정남향의 집에 보시다시피 만 5년이 넘었는데도 외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울거나 변색도 되고 하자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깔끔한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요 근처에 연합건축에서 모듈하우스 설치할 때 제가 잠깐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몇 월이었죠? 한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또 더워졌잖아요. 네네. 살고 계신 데는 괜찮으신가요? 예. 두 분 얼굴이 너무 얼어 계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예, 돼요. 아니 사실 이게 입주하고서 영상 찍으러 누군가가 오겠다 이러는 게 이게 엄청 번거로운 일인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계시다고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연합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신뢰나 만족도가 있으셔서 그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연합건축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연합건축은 이제 제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보게 돼서 참 집을 여물게 잘 짓구나. 여러 군데 유튜브를 봤는데 연합건축만당 야물게 짓는 집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찾아보시다가 예. 야물게 예. 한 2년간 유튜브를 봤는데 네. 예, 집을 참 뭐 저도 집 짓는데 조금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 보니까 이거 참 예물게 짓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인분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물게라고 말씀을 표현을 주셨는데 그 야물게 짓는 것 같아 보였던 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철구조가 일반 판넬을 짓게 되면 철구조가 그만이 안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 틈새 전부 다 짜여가지고 하니까 문 이런 처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다른데 일반 판넬 이런 집 지으면 그냥 막 해가 대충 해가 하다 보면 한 2, 3년 지나면 이 문이 다 쳐졌어요. 주변에 그런 사례들도 좀 보신 거죠. 많이 봤고 네. 실질적으로 그 전에 집을 지었는 것도 그리고 실천을 했고 그래 보니까 여기는 연화에는 사각 철제를 다 이어가지고 하니까 양쪽에 용접을 다 하고 엄청나게 용접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예쁜 집이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 주택이 지어지는 중간에도 가서 공장에서 확인하셨어요, 눈으로? 예, 4번인가 가가지고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량철골조로 지으면은 말 그대로 이게 좀 경량이니까 좀 가볍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가성비 주택이다 보니까 개구 부분에 뭐 이렇게 철 보강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내진 설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세 같은 거 보강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여기도 발코니 창호가 있는데 별도 보강이 없어갖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창호가 내려앉는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도 좀 보신 거죠? 예,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요 밑에도 집안 지었는데 뭐 보강 안 하고 그대로 올릴 건데 다 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짓는 집과 그리고 이렇게 보강하는 집이 결국은 이게 금전적인 문제들이 거기 안에 어쨌든 가격도 부과돼 뭐 있잖아요. 얼마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짓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짓는 분들이 견적내서 짓는 것과 연합건축에 좀 단단하게 짓는 것 같은 야물개라고 표현해요. 이 야물개 짓는 것 같은 요게 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사실 기존에 짓던 것보다 어쨌든 비용이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실제 비용이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예, 우리는 29평인데 29평. 예, 토목, 건축, 집, 사시 2억 설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2천 정도. 설계 인허가 비용이랑 토목 그럼 기초 비용도 다 포함된 건가요? 포함돼가. 전체 설계부터 다 인허가까지 연합건축에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시고서 집을 어쨌든 드신 거네요. 예, 집은 뭐 신경을 쓸 거 없대요, 보이면. 편하게 자세한 부분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하죠. 그럼 연합건축에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왜 건축사님을 처음에 만나갖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어떤 수정 보완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도면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시공사를 만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를 바로 만나갖고서 도면을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전체 레이아웃이 뭐 이렇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도면 그리면서는 과정은 어땠어요?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형이 좀 다른 집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쭉-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처음에 딱 네, 그림을 네, 그려주셨는데 네. 아, 예. 딱딱 마음에 예. 드셨다고? 아 그래 저는 일단은 이 동서남북이 집의 환기가 좀 잘 되고 집이 좀 밝아야 되고 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물론 단일이 중요하지만 네. 단일은 1번이고 다행이네요. 네. 그럼 중간에 수정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거의 없었는데 화장실을 이제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더 넣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러겠죠. 그럼 도면 보시고서 아, 이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하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있었을까요? 보통 주택이 집을 예를 들어서 남향을 보고 짓는다 이러면 이 동서남북 자연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뒷면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창문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며칠째는 여기서 TV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태블릿 PC 들고 저 뒷공간으로 가요. 따로 드라마 저녁 보시러? 되면 저는 연속극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예, 브래시 연속극 좋아해요. 아 오히려 사장님이 네, 연속극 네. 보고서 네. 이렇게 좀 눈물도 가끔씩 흘리시고 눈물은 안 흘리시면 네. 저는 저 그때 제가 뭐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 들고 저 뒷공간으로 가요. 사모님 그럼 뭐 즐겨보세요? 아 저는 제가 또 나름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 아. 그래 해서 이게 시끄럽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분리가 네, 이렇게 네. 확실하게 되는 네. 게 그게 마음에 훨씬 네, 드셨구나.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땅이 요 협소하기 때문에 네. 집이 이래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야 집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설치해 보니 참 뭐 알다시피 요 좁은 땅에 집도 운영하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집도 처음에 땅 모양 때문에 걱정이 예, 많으셨는데 예, 땅이- 거기에 딱 최적화되게 예. 도면을 앉혀주셨구나.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집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사실 120년? 저는 150년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저보다 선배님들은 아유 그때까지 살아서 뭐해 이러시고 은퇴하시면서 한 20-30년 정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내 노후 한 20-30년 정도를 가성비 있게 주택을 짓고 나머지 자금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서 가성비 주택으로 찾는 부분들이 경량철골 주택들을 많이 또 선호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집 지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거 창고에나 쓰지 실제로 사람 살 집은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게 강화 경량 철골이긴 하지만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파넬로 벽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요 집 짓기 전에 우리는 스텔라우스를 집을 스틸하우스. 예예 지어가지고 막상 해보니 집 장사가 지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 집장사에 빵 터지셨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문도 다 터져보고 틈새에 틈새가 막 전부 다 갈라져보고 바람이 막 한 2년까지 걔한테만 보니까 전부 다 떠버린 게야. 제가 알기로 스틸하우스면 보통 시험관 같은 걸로 경량 철골로 일단은 뼈대를 만들고 예. 거기다가 나머지 공법은 경량 목조주택처럼 OSB 합판 같은 걸로 마감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네. 글라스홀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저 서치를 냈더라고. 아니 스틸하우스에 그래가지고 스틸볼을 썼다고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문 3년쯤 되니까 문 틈새가 다 떠버려. 그래 막 실리콘 대충 발라놓고. 스틸하우스에 한번 그렇게 된소리를 맞으셨으면 경량 철골 쪽도 살짝 고민되셨을 텐데
원래 생각은 뭐 제가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직접. 예. 네네. 몸도 좀 안 좋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래 보다 보니 상세하게 또 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 연화가 최고 잘 나왔는데 보니 이거 저 철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야물이 짓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이제 판넬 아니면 특수 스티로폼을 해가지고 양쪽에가 안에 공구리에 파는 거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일체 타설로 하는 그 예, 말씀하시는 그거는 나도 막 책자도 내가 받아보고 있는데 옳게 안 되는지 그 이후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예. 영상들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지셨구나. 그래도 지방에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주변에서 그래도 땅땅한 철콘 주택이 최고야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뭐 공구리 서래봐 지으면 좋지만 그것도 단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누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가 저는 뭐 처음부터 판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뭐 단열 잘 되고 하니까 빨리 짓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언제쯤에 여기 입주를 하신 거죠? 12월 10월 작년 12월에. 예. 오 그러면은 온전하게 겨울은 한 번은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제 6월 들어서서 오늘 30도가 또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여름도 이제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추운, 제일 더운 요 계절을 지금 겪고 계신데 겨울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안 더우신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둘 다 많이 타시고. 좀 더 그러는데 참 따뜻하게 살았다 그죠? 따뜻하게 살았고 원래는 많이 여름에 어제도 사실 많이 더웠거든요. 어제 많이 더워서 저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어제 안 틀었어요. 아 그래요? 어제 30도 넘어갔는데? 예, 33도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더위를 그만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저 실링팬 저를 돌리는 거네. 이게 누워 있으면 시원해요. 여기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그래도 딱 단열이 잘 되면 열기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이 실링팬을 동남아 가면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리고 식당마다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도 재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여기 앞에도 저기 조족조로 보이는 집이 있는데 옛날 집들이 보통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러면 겨울에 난방비 생각보다 꽤 많이 들고 30만, 40만 원 난방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춥잖아요. 그럼 전에 스틸하우스에 사실 때랑 비교했을 때는 난방 이 단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차이 나죠. 이제 스틸하우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주민공법이 연합건축은 우리가 이렇게 안 보여지는 곳에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 써서 해서 기밀이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한 2, 3년 더 살고 나니까 집이 자꾸 금방 보일러를 넣어도 식어버리고 해서 보니까 문틈 사이가 이렇게 전부 벌어져가지고 바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스틸하우스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딱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스틸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짓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밀이 깨진 스틸하우스에 사시면서 그 겨울에 너무 추웠던 그 기억을 갖고 계셔서 연합건축이 또 꼼꼼하게 시공하는 그게 딱 마음에 드셔갖고 짓고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래 7개월째 살고 있지만도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이거 뭐 허물 잡아가 얘기 한 가지 내야 되는데 너무 이래가지고 좀 없어. 내가 앵간하면 나도 이게 뭐 건축에 좀 아는데 뭐 잘못하면 이 잡아가지고 4인 때 입하고 다 말하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럼 빈틈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미세한 빈틈으로 벌레들 엄청 들어오잖아요. 별로 안 들어오나요? 아, 이거 당연하죠. 저 무서워가지고 지금 요 집 주변으로도 밖에 뭐 소독약처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뭐 창문 텀이나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다 다용도실마저도
안에 실내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어요. 문 닫으면. 예. 연화건축에 시공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근처에 실제 모듈러 설치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설치할 때 보면 사실 모듈러 주택이 모듈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틈새가 생기면 이게 기밀이 깨지고 거기에 홍수바람이 들어오고 벌레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몇 밀리죠 사장님? 공차가? 2mm. 네, 2mm 차이를 극복하는 모듈이 붙을 때 그런 시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어들어올 틈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 이렇게 허연 게 붙어 있어요. 저게 뭔가요? 이거는 열순환기인데요. 아, 열애선기 장치구나. 예.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공기청정기 그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아, 그게 체감이 느껴지세요? 예. 제가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나서는 이거 틀잖아요. 문을 안 열고 틀어요. 틀면은 깨끗하게 빠져요. 이게 공기청정 기능과 바깥에 있는 외기랑 또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연화건축에서 지금 건축 기본 스펙 중에 저게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는 거죠?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두 중에 하나를 합니다. 저희 연화건축에서 만든 방제 키트 100가지 품목 들어가는 거 원하신 분은 그거 갖고 가시고 아니면 저렇게 열순환기가 필요하신 데는 저걸 또 설치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평수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서비스라면 곤란한데 좀 이제 원활한 대화가 되신 분한테 그쵸, 소통이 잘 되는 분들한테. 자, 그러면 모듈러 주택 어쨌든 지금 연화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시공하는 공법이 공장에서 야물게 지어서 현장에서 모듈러로 이제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모듈러 하우스 이러면 선입견 중에 하나가 맞춤형이다 보니까 바닥이 꿀렁꿀렁거리거나 뭐 이런 좀 뭔가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형 뭐 예를 들어서 농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체감을 해보니까 하나 빠질 것 없이 현장 건축에 비해서도 그게 다르지 않게 똑같다고 바닥 뭐 그런 거 크게 못 느끼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 사장님은 제일 마음에 드셨던 게 어떠신가요? 나는 뭐 여기 저거 최고 마음에 드는 거는 위에 청고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동식 주택이 보통 청고가 높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청고는 한 4m 정도 되고 여기는 뭐 한 3m 정도 되는데 제일 낮은 곳이 지금 보니까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 같고요. 여기가 4m, 실린팬 붙은 부분이 4m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실린팬 쪽을 바라보니까 천정 부분에 별도로 창이 저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천창처럼. 저 부분은 원래 원하셔서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원해가 있습니다. 저거는 기본 뭐라지 있더라고요. 네, 기본 스펙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집이 혹시나 또 저런 것 때문에 단열이 좀 덜 될까 아니면 비가 오면 소리가 날까 비 올 때 소리를 들어봐도 밖에 비 오는 소리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어요. 살면서. 여기 그냥 보니까 뭐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 그냥 LX의 진 이중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음 효과도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당연하죠. 문 닫으면 이 일체 소리 안 들려요. 여기 앞에가 지금 동네에서 오가는 도로인데 그 차 다니고 이런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 창호 성능 플러스 기밀까지 돼서 방음이 잘 된 것 같고 단열이 또 잘 되어 있으니까 차음 성능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한 가지만 조금 불편한 거 이야기할게요. 아, 네. 보일러실 네.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열어놓으면 뭐 적어도 하고 하니까네 조그만한 홀 한 개 이제 다음부터는 집을 지을 때 통풍창을 한 개 내놓으시면 조그맣게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저기 가면요 말 그대로 그 다용도실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바닥도 물 들어오죠.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창문 한 풍구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거. 아, 그럼 그거 하나. 보일러 시스템. 기존에 창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걸 큰 열고 창이다 다니는 보니까 게 근데 겨울에는 네. 많이 열고 있으니까 그거 뭐 저거 열 저도도 떨어지고 네. 통풍이 돼야 되니까 그걸 한 개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다 환기팬 하나를 뚫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자, 그 정도로 불편하진 않고. 불편한 거 아니고 네. 모르게 이제 만약에 원한다면 살아보시니까 차라리 통풍창 하나가 추가로 더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편안하게 예, 쓰실 수 있겠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으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신경 쓰셔갖고 전용 통풍창을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번 지어본 입장에서 이제 선배로서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공구리 집이다 뭐 스텔 하우스다 뭐 판넬 집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판넬을 선택했는데 판넬 집도 참 좋습니다. 나시고 여름에 시원고 참고하시고 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님은 여성분으로서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공법을 어떻게 짓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예, 살아보면서 체감하는 거는 남편보다 우리가 집에 있는 저 아내들이 더 잘 알잖아 그죠? 좀 회사를 좀 잘 선택하셔서 이제 살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좀 높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오늘 인터뷰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말씀해서 느끼겠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면서 하자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을 농부 그리고라고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농부니까요. 제가 쉬는 공간이자 앞으로 농부로서의 인생을 그려나갈 공간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가 지어봤습니다. 엔드가 아니고 네. 그린다라는 드론. 네, 맞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를 경부 의성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의성까지 달려와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의성은 처음 이렇게 와보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저는- 어떤 농사 짓고 계신가요? 저는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로 여기 진입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논으로 다 지금 뭐가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여기 혹시 건축주님 땅? 예, 여기 이 건축물이 올라온 곳이 저희 메인 농장의 중심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주변으로는 거의 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이잖아요? 논이 기본적으로 엄청 이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에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화건축에서 하는 방제건축 스펙 중에 이 논에다가 집을 지을 때 이 주택은 논위에 집을 짓다 보니 별도로 기초 보강 공사를 하였는데요. 의성 지역은 특히나 동결 심도가 깊고 더군다나 논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겨울에 땅속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집안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안이 약해져 토목 기초 공사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려고 땅에 비계 파이프를 박은 다음 그 위에 토목 기초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방제 건축을 고집하시는 연화건축 대표님의 세심함이 숨어 있었네요. 지난 4월에 공유드렸던 수천만 원 아끼는 기초 공사 비법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비계 파이프를 이용한 파일 박기 공법으로 기초를 보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논에다가 집을 지을 때 좀 올려서 짓는 그런 구조로 지어 있잖아요. 네. 제가 뒤쪽에 차를
대고서 딱 보니까 아 여기 연화건축 건축물 맞다라고 딱 보이는 게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기본 통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네. 연화건축 스펙이 맞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미리 좀 사전에 알아보시고서 네. 지금 선택하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했고 또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도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연화건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공부했다는 게 건축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일을 네, 배우신 건축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네,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했고 네. 그냥 이제 막내 네, 역할을 막내. 네. 하면서 한 두세 현장을 한 달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두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배우실 때는 네. 혹시 골조나 뭐 스펙이 어떤 주택에서? 거의 경량철골. 경량철골 거의 위주로. 이제 경량철골에서 하늘 붙여서 외장재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빼고는 제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서. 그럼 작업을 현장도 했습니다. 일부러 아예 딱 목적성을 갖고서 그렇게 네, 가신 네, 거예요? 네, 네.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러면 네. 사실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요. 그냥 시골에다 집 지으면은 목조주택을 짓는다라고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래서 경량 목구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서 접근했고 저희 집이 경량 목구조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철골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네, 그렇게 네. 알아보시고 직접 배우시고 또 그렇게 지으신 상황이라 이거 살짝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쇠를 좋아합니다. 쇠랑 좀 친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공은 수학인데 전공은 수학이라 통계학을 전공해서 이제 되게 숫자랑 친한데 전공이랑은 무관하게 제가 농기계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쇠를 만지는 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골 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경량 철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목구조보다는 이제 경량 철골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시골에서 경량철골 구조의 샌드위치 패널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된 그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제일 큰 게 생각해요? 이제 습기 부분이고요. 습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 다 물입니다. 수분이 아주 많고 두 번째는 충이 아주 많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목구조보다는 철골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 두 가지 또 듣고 보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습 이러면 일단은 물에 약한 목구조가 살짝 네네.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서 그 흰개미 같은 거로 이게 집이 목조주택일 경우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흰개미뿐만 아니라 별별 벌레들이 시골에서는 네, 다 네. 올라오니까 그죠? 하나 없다면은 바퀴벌레가 시골에는 거의 없어요. 바퀴벌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퀴벌레 대신할 그 수많은 충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함정이라는 게 어쨌든 듣고 보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량철골로 실제로 이 동네에도 많이들 건축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경량 철골 위주로 주택이 지어지는 것 같고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의 분위기는 경량철골이 지금 대세다. 그러면 경량 목구조의 단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경량철골이면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의성 날씨는 모르겠어요. 여주는 생각보다 엄청 추워요. 근데 철골로 진행을 하면 왠지 철이니까 엄청 추울 것 같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데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현장도 다니고 이제 업체들도 제가 사실 상당히 여러 업체들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연화건축에서 좀 말끔히 해설을 해주셔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연화건축을 통해서 건축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진 요 주택은 단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이제 직접 시공하신 이제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살짝 총대를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의성에서도 또 뵙네요. 단열 스펙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불련 제고에 벽은 155 이상, 바깥에 또 다른 외장재들이 붙어 있고 지붕은 260. 근데 가장 중요한 아까 섭이 많아서 바닥에는 경지로 우려탄 준불련 1등급 또 벽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벽체에 155mm의 준불연 심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시고 샌드위치 패널 안에 허연색 EPS 난연도 안 되는 거 들어가는 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시공하면 저희들은 이 스펙으로 강원도도 해보고 뭐 다른 여러 실험들을 해봤는데 시공만 제대로 하면 아무리 두꺼운 재료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단열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님은 여느 예비 건축주님들이랑 다르게 실제로 경량철골 샌드위치 패널 현장에서 한 달 정도, 그것도 두세 현장을 네네.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럼 경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화건축의 시공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게 딱 잘하고 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기존 업체랑 먼저 비교를 하자면 예. 보통적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패널들을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붙인 다음에 그 피스로 고정을 하고 거기다 그대로 외장재를 갖다 얹는 이런 아주 날림 공사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화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널과 패널 사이에 이제 폼을 쏘고, 폼을 쏠 때도 이제 수분을 쏴서 이제 폼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네. 거기도 이제 실리콘을 외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내부까지 쏘고 또 골조에까지 쏴서 이제 완전히 밀실되게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런 거를 매일마다 건축주에게 보내주니까 결과물을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시공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 예, 과정이 좋고 네. 그 과정을 공유를 예, 해주고. 공유받고 하니까 네.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에도 제가 공장에 직접 가서 제가 시공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패널과 패널 붙일 때 폼 기밀하게 잘 쏘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안팎으로 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만나는 부분들은 모두 다 실리콘으로 한 번씩 더 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철골이랑 판넬이랑 만나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다시 한번 안쪽에서 네. 다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하자까지 미리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신뢰가 가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철골인데 일반 경량 이러면 뭔가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뼈대만 그냥 적당히 세우는 그런 느낌인데 다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골 그 골조만 봤을 때도 깜짝 놀랐고, 너무 튼튼하게 이제 골조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보통 창호를 시공하거나 할 때 제가 일했던 현장들도 그랬어요. 여기를 보강을 된다거나, FM은 당연히 보강을 되고 해야 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거나 조금 그런 것들은 건너뛰어서 하기 마련인데, 이제 당연히 그 FM 과정을 그대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보강을 된다든지 이제 창호마다 지금 다 보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신뢰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난번 건축주님 영상 찍을 때도 옆에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꼭 찝자면 요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인트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 아니더라도.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큰 장점을 제가 빼먹었는데, 일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 분들로 받아들여져서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계약을 함과 동시에 준공이 날 때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와서, 집을 지으면 뭐 10년씩 늘른다고들 하지만 저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확실히 주름이 없네요. 네. 저는 집 짓고 네. 나서부터 이게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주름이 안 생기고 집을 짓고 지금 입주를 하신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조금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대표님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니 연합건축에서 짓는 주택이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지금 사모님이 여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직접 여쭤보면 좋을 텐데 혹시 사모님이 난 좀 더 외장이 이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로 서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상 결과물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해서 짓는 구조잖아요, 연합건축은. 네. 그러니까 미지의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고 저희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외장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외장재나 저도 다 직접 선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연합건축은 방제건축이라는 스펙으로 이제 모듈러 하우스를 공장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이 레이아웃과 전반적인 디자인을 건축주님들께 이렇게 지어드리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기본 도면들이 몇 가지 타입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과 기본적인 도면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도면을 보고 우리 가족 구성원과 우리 가족의 어떤 생활 패턴과 잘 맞는 그런 레이아웃 구성들을 정하고 마감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선택을 해서 건축비에 이제 가감을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실내도 말씀이시죠? 저희는 다 선택을 했습니다. 창문 마감 소재까지 해서 다 이걸로 해주세요, 저걸로 해주세요.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이제 찝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왔더니 기존에 봤던 연합건축의 모듈러 하우스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대표적으로 외장 마감재를 그 메탈 사이딩이라고 하는 서머 사이딩 고소재로 많이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WPC 블록 사이딩 같은 그런 블록, 자재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건축주님이 선택하신 건가요? 네, 이건 이 외장재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외장재라. 아, 그래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한 면만 할까 하다가 집 전체를 이걸로 해보자 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이 사시면서 이렇게 외장재 직접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서 성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창호는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창호는 이제 사실 오버 스펙이긴 한데 이제 3중 유리로 다 했어요. 원래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기본상으로 집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에 대한 저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스펙보다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버 스펙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주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가끔씩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꽂힌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만은 단도리를 제대로 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끔씩 시공사 대표님이나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양보하고서 짓게 되면 나중에 사는 내내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예산 범위 안에 든다면 이게 건축주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게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관찰할 것들은 또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장 이제 바깥에 외장과 창호 이야기했으니까 안에 내장 마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목소재로 되어 있는데 저 혹시 자작나무 합판? 네, 맞습니다. 제가 연합건축을 알기 전부터 내부 마감을 자작나무 필름이나 자작나무로 하려고 했었고 다행히 이제 그 부분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템바보드랑 이제 자작나무로 이제 실내를 마감하는 걸로 이제 벽도 이제 어느 벽은 자작나무, 어느 벽은 템바보드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건축에서 계약을 하시면서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던 포인트들이 아까 창호 하나 있었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창호 싱크대도 바꿨고요. 아, 싱크대. 싱크대도 이제 배우자 취향대로 아, 좀 그쵸. 바꿨고요. 그 말고는 크게 바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내-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신. 네, 네. 여기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이 조금 일반 주택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1층 실내가 8평, 테라스가 7평, 2층 실내가 8평, 발코니가 7평.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 2층에서 31평 정도.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따지면 16평? 네, 16평이고 테라스 발코니 공간이 한 14, 15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사실은 젊은 분이 잘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또 영상 보시는 분은 아니 애가 둘이고 4인 가족이 사는데 16평짜리 주택에서 어떻게 살려고서 이렇게 지었어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규모 주택 형태로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족들이 이제 항상 거주하는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이. 이 집이 항상 거주하는 집은 아니고, 원래 이제 집은 또 따로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주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 목적으로는 저 역시도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논들 다 관리하시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주로 건축주님이 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컨하우스 수요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이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기획해서 선택하시게 될 때 이런 부분이 꼭 공간에 반영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환경이 좋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야외 공간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들을 가져가시게 된 거고 이게 또 주말에 아이들 오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31평의 세컨하우스 요 공간을 구성하시는데 가장 궁금하신 거는 건축비니까 건축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비는 총에서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갔고요. 처음에 계약했던 그 비용에서 줄었으면 좋았겠지만 줄거나 늘지는 않았고요. 계약한 그대로 진행이 돼서 기초가 1,700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위에 본체가 이제 한 1억 4천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는 여러분들 기초부터 지금 완공까지 그 안에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별도로 하시는 거고 조금씩 이제 네. 그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 외장재를 뭐 바꾼다든지 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가감은 비용 증가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부 스펙들, 세부 자재 리스트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지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다른 견적서와 비교를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죠. 그냥 동네에서 경양철골 샌드위치 하시는 분 것과 이 방제 건축이 적용된 스펙과 그냥 단순 평수로만 나누시면 그럼 그냥 이거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해보시고 산청으로 찾아가시면은 짓는 과정들 다 전체를 지금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너무 먼 길 감사하고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멘트는 저희가 짜고 치는 모습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예비 건축주님들 지금 어쨌든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골조 고민하시고 건축비 이만큼 들여서 짓는 게 맞냐 안 맞냐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한 말씀만. 네, 집을 짓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진 선택지들이 단순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가족들이 와서 가끔씩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조금 유니크한 공간을 했는데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중요해지면서 조금은 집 짓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모든 거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선택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제가 선택한 것은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한 깔끔함과 제 목적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건축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근원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시면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시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 업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sitting here in a chicken store, got a tall stack of papers and so much more, and a man is making me an offer I can't turn down. I was living last year by the side of the road, I was walking into that great unknown, and I never really thought that things would turn around. I've got outlaws on my trail and a chicken store to sell. They're coming down here looking for a fight. I've got scoundrels on my mind and I'm just buying time. I've got outlaws. 안녕하세요. 강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갔던 거 기억하세요? 예. 네, 그때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사시면서 네. 어떤 부분이 만족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화건축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 집이랑 우리 집 같이 도로가 나면서 이제 이거 집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형님도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따라갔어. 사장님 말씀에 노하우에 내가 뿅 갔어. 우리 아이씨를 이렇게 또 말이 좀 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게 된 거죠.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가셨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씨 뗄려 마음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거기 연화건축을 가서 상담하시고 추가로 다른 건축업체는 안 만나보신 거예요? 안 만나봤어요. 다른 후회는 거죠. 없으세요? 후회 없어요. 혹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사모님이 지인 만나서 이렇게 지인 소개로 그냥 가셨는데 바로 덜컥 마음에 들어갖고 계약하자고 하니까 뭐 다른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저는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었고 모든 권한이 마누라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동네 후배가 자기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뭐 연화 사장하고도 뭐 통화를 했든지 뭐 했든지 해가 그 친구가 형님 한번 가봅시다 제가 따라가 놀러 가보니까 사장님하고 또 말씀을 해보고 하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 마누라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바로 결정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혹시 경상도가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충청북도 단양이 고향인데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경상도 남자 이러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경상도 분들 최근에 만나 뵈니까요. 사모님들이 더 이렇게 기가 세시거나 권한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어때요? 그건 뭐 거의 사람마다 잘하셨어요? 틀리겠지만 네. 모든 상황은 권한이 저는 없습니다. 젊으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지. 보통 몇 살 정도부터 이게 권한이 넘어가나요? 주도권이. 55살부터 60살 사이 정도였어요. 아, 50대 모든 힘이 없어졌어. 어떻지 하다 보니까 뭐 경제권이고 뭐고 전부 다 왔어요. 통장이고. 아, 일단 통장이 줄어졌구나. 경제권이 내도 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목소리가 커진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조금 후배로서 뭐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냥 와이프 믿고 사는 게 맞아요. 속은 편하더라고요. 여자 말이 훨씬 맞습니다. 빨리 깨우쳤네. 네. 그러면 지금 집 짓고서 입주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23년 12월 28일 날 입주했으니까.
지금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7개월째 가까이 돼가네요. 예. 7개월 정도 이제 사셨으면은 작년 겨울쯤 입주하셨고 지금 이제 한여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추운 겨울과 지금 더워지는 30도가 오늘도 30도가 넘어가는데 더운 여름까지 이렇게 나오시면서 사모님 말 듣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신가요? 저도 일단 이 지방에서 한 얼추 70년을 다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지인도 많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 번 내가 건축을 한 게 했는데 전에 집을 지어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실질적인 이제 한번 지었는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전에는 어떤 주택에 사셨나요? 옛날에는 이 집에 이 땅에 서라보 주택인데 저걸 내가 한 2년 전에 지었어요. 아 저기 지금 CCTV에 나오는 게 축사인데 축사를 2년 전에 지으셨다고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축사 지으면서 아는 사람인데. 지인분한테 축사를 맡겼는데 잘못됐었군요. 그래가 지금까지도 아직 하자를 계속하고 있고. 어떤 하자? 축사에도 하자할 게 있어요? 이 집보다 이거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돈인데. 배로도 들어갔지. 3배 예. 더 들어갔지. 축사가요? 그럼요. 그거는 그렇고 일단 이 집에는 한 7, 8개월 살다 보니까 크게 처음부터 하자라는 게 일단 없었어요. 저기에 대한 하자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요걸 이제 어떻게 저 동생하고 통해가 지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무 하자는 없어요. 하자도 없고 사는데 불편한 분도 없고 내가 참 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도 왔고 다 내 사실 사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을 한다고. 그 집에 해라. 산청인가 산장인가 거기 동네인데 괜찮더라. 내가 본 견해는 산청 가봤더니 괜찮더라. 내가 본 견해는 추천한다. 네. 내를 믿어라. 그럼 아까 사모님이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서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요거는 그래도 요거고. 뭔가 딱 마음에 드신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가보니까 괜찮대. 요 땅에 맞는 집이 딱 데리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조립식은 좋네 거의. 상담하시면서 도면까지 다 그려주고 요 땅에 딱 최적화시켜서 지금 모듈 주택을 앉혀주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요 전에 사시던 주택은 어떤 주택이셨나요? 벽돌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전설라고. 저쪽으로? 그거 집이. 저쪽 습기가 너무 주택. 많이 찼어. 습기가 많았다고요? 엄청 많았어. 아 옛날 주택들이 결로가 많아서 곰팡이들 곰팡이 엄청 네, 많이 썰었죠. 곰팡이가 많이 쓸고. 지금은 아직까지 곰팡이하고 습기라는 거는 전혀 모르겠던데. 그럼 전에 주택은 몇 년 정도 사셨던 거예요? 30년 정도 살았죠. 30년 동안 사시다가 지금 이사하신 지 지금 한 7, 8개월 되셨으니까 좋아요. 새 집이라서. 너무 좋으시겠네요. 예. 자 그러면 옛날에 조적주 주택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까 결로 생기는 원인도 마찬가지인데 결로랑 춥잖아요. 춥죠. 엄청 춥죠. 네. 바람이 막 한겨울에는 안방 뒤쪽 안방에 진짜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네네. 커튼이 끄떡끄떡이 바람이 날릴 그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정도 날림 공사였지 지금 생각하면. 30년은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남편분한테 집 좀 지어달라고 더 보채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 좋은 집 만나려고 참고 살았겠죠.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전에 주택은 몇 평 정도 되셨죠? 그때도 한 29평 정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정도 되시잖아요. 예. 29평 정도. 그럼 전에 주택에서는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드셨었어요? 그때 난방비는 기름 뗄 때는 아예 감당도 안 됐고 가스, 도시가스 때도 22만 원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올 겨울에는 7, 8만 원밖에 안 나오던데요. 아, 여긴 7, 8만 원. 예. 몇 도 맞춰 놓으셨길래? 3도 맞춰놨나? 난방비가 너무 안 들어요. 진짜 좋았어요. 아이고 그때는 막 화장실 들어가기 시베리아 벌판이었는데 지금 화장실도 따뜻하니 좋고 겨울에 들어가면은 아 화장실에도 전부 다 그 예, 난방을 네. 다 감으셨구나. 네네 진짜 난방 하나는 진짜 1등이었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난방에 대해서? 난방은 이 담당이고. 아 그래요? 추위를 별로 안 타시나 보죠? 난 따시면 되고 그냥 시원하면 따시면 되고 거기에는 불편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5월 넘어서면서 이제 엄청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6월 되고 어제도 30 몇 도 지금 올라갔고 이렇게 더운데 오늘도 땡볕인데 어때요 지금? 아니 이제 밖에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에어컨 이거 아무것도 안 틀어놨어도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공기가 달라.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런 걸 좀 느꼈죠. 많이 느꼈죠. 많이 확실히 시원하대.
하지. 공기 에어컨 얘기하니까 뒤에 저 허옇게 보이는 저것도 보이는데 저게 열외수환기 장치잖아요. 네. 저거는 어때요? 써보시니까? 좋던데요. 음식하고 냄새 나고 이럴 때 싹 돌리려면은 한기가 싹 되는 것 같이 냄새가 싹 없어지고. 여름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가셨었어요? 어느 정도 여름에 나갔죠? 에어컨 틀고 다 하니까 8만 원? 전에 이제 집을 지어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주택을 짓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건축을 하는 것과 지금 연화건축에서 하는 방식은 공장에서 강화 경량 철골로 일단 내부에서 모듈을 짓고 그걸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현장 건축을 하시던 걸 보던 분들은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짓겠어 공장에서 아니면은 이게 지어져서 계약하고서 이 내 땅까지 오기는 오는 거야?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계약하시고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어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염려는 안 해봤고 날마다 이제 그 공장 현장에서 이제 오늘 무슨 작업했습니다. 무슨 작업했습니다. 다 카톡으로 사진이 들어오니까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켜줘요? 오더라고요. 예예. 매일매일 보내주니까 오늘 우리 집이 요만큼 됐구나 이런 거 이제 마음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거죠. 별로 의심하고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던데요. 그럼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사장님은? 서너 번 갔나? 진행 사항이 매일매일 오니까 그걸 보고 네, 관심이 생기셨나 또 본데. 뭐 생각이 나면 또 뭐 사장님 한번 올라오소 그러면 또 한번 가고 또 한번 가고 싶으면 또 뭐 한번 가보자 걔가 어떻게 되고 있노 한번 보고 그러니까 현장에 짓는 거나 거기서 짓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죠. 매일 보니까 어떻게 뭐 창틀을 어떻게 한다 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한다 있다 모든 상황이 매일로 날라오니까 크게 뭐 의심하고 할 일은 없죠. 내 생각에서는 뭐 이런 나무 작업할 때도 비를 안 맞추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던데요. 이거 갖다 놓고 짓는 것보다.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량 목조로 집을 짓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골조가 쫙 올라갈 때 이게 현장을 가봤더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막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면서 이제 내 집이 하나 생겼어 이러는 뿌듯함이 팍 오면서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땅 공장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느 시점 가셨을 때 아 이게 내 집이 이제 그럴싸하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에 갔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네, 들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게 뭐 부엌이라 하는데 부엌이 얼마만한지 그쵸. 방이 얼마만한지 진짜 감이 안 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뭐 몇 평인지도 모르겠고 치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딱 막상 들고 왔어. 일단 조립을 딱 시켜놓으니까 엄청 늘은 거야. 평소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실감이 안 났지. 이제 모르니까 동을 한 동 두 동을 갖다 붙이니까 얼마나 넓고 좋아요. 이게 하루 만에 딱 모듈이 붙잖아요. 예예. 저도 이 근처에 모듈 조립하는 거를 제가 와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몇 개를 갖다가 척척척 붙이니까 예, 예. 반나절 만에 예예. 집 하나가 이렇게 휙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뿌듯해져 왔죠. 난 처음에 딱 갖다 붙이려고 최고 먼저 싱크대를 최고 먼저 봤거든요. 아, 내린다 역시 많이 주부라. 쓰니까. 아, 싱크대가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야. 내가 딱 원했던 대로. 처음에는 벽이 엄청 좁을 줄 알았는데, 저 모델만 봤을 때는 딱 이거 붙이니까, 구경 오는 사람마다, 지금 안에 오면 다 넓다거든요. 밖에서 보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와, 넓고 좋다고 다 탐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사장님은 혹시 이제 연합건축이랑 상담하고 이 도면 그리거나 이럴 때 요거는 꼭 신경 써주세요 뭐 이러고 부탁하신 게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처음부터 제가 스타일이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언제 봤다고서 한 번에 아이, 믿으셨어요? 사람은 대화를 대충 하고 보고 하면은 대충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서 각이 딱 나오던가요? 아이고 뭐 두말 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어서 나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야기도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추천은 해주고 싶은 연합건축이다. 딱 예.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지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티 정도 단열하고 이런 거? 모르세요? 그냥 믿고서 지으신 거예요? 저 도면 있어 도면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사모님은 알고서 지은 거 맞죠? 저는 뭐 몇 티 들어갔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사장님만 믿고 있었어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처음에 계약 전에
시공사 대표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거기 매니저님을 만나서 상담하다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그분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은 현장 부장이 있을 수 있고 공장에서는 또 그걸 짓는 또 거기에 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연합건축이랑 계약한 이후에는 어떤 분이랑 소통을 하고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셨나요? 소통은 카톡으로 백전문 누구였지? 아, 백 차장님이 차장님. 계속 아. 이제 뭐 오늘 무슨 작업했습니다, 무슨 작업했습니다 딱 사진으로 딱 올려주니까 더 그렇게 소통했고 네.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하니까 또 내가 한 달 모르고 토요일에 일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토요일 일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괜찮겠는데. 직원한테. 예,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았죠. 내가 주로 은퇴하시고서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토일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실 왔을 때 뭔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나 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전화를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실 텐데 연합건축은 어쨌든 그때도 소통이 잘 되고 잘 받아주셨다는. 예, 전화하니까 바로바로 딱 해결이 되던데. 지난번에 차장님 다큐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주말에도 전화 받으셔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 분이 누군지 여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동식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건축하셨던 분들은 생소한 개념이라 이게 와서 지어지면 터서되기 때문에 이 붙는 부분들이 기밀이나 뭐가 단단하지 아까 어떤 분이 야물게 짓지 못할 거라는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을 때 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잘할 거라고 의심이 아예 믿었는데. 초에 없으셨구나. 우리는 완전 연애 건축을 완전 믿은 거죠. 이건 정말 찐 인터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저 연화 사장님께서 직원들로 채용을 엄청 잘했는 것 같아. 여기에 일을 하러 온 분도 없는 소장도 그렇지만 불평하면 안 돼. 야, 이 양반들 그 담배도 한 개 푸고 좀 살살 치가면서 살 낀데, 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그 속으로 그랬어. 연화 사장은 사람을 잘 뽑았구나. 혹시나 요거 좀 해주세요 해도 전혀 말없이 딱딱딱 해주고. 아니 그 건축주는 그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만 해주면은 뭐 누가 뭐 말할 일은 없지. 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칭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뭐 내가 뭐 내가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모듈러 주택이니까 여기 와서 붙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동식 주택들이 대부분 바닥이 안정이 안 돼서 꿀렁거린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거 여기 많이 있더라. 예. 실제는 어떠세요? 써보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살짝.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불편하지는 않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보면 우리 아저씨가 이제 살짝 걸어가 하면은 약간은 좀 그렇다고 뭐 기에 거슬린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연화건축의 건축 스펙 중에 이 방제 건축의 내진 설계가 들어가면서 바닥 부분이 여기가 이 면진 구조를 하면서 띄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띄워서 올린 만큼 그렇겠죠. 사실은 단차가 생기니까 여기도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네네. 안 불편하세요? 저 정도 계단은 기본 아닐까요? 집 지으면은 주택인데. 예전에 집도 저보다 더 있었는데 계단이. 네, 저도 단점을 찾아보려고 자꾸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넘어오시네요. 사장님 아직 무릎이 좋으신가 보죠? 저 정도 계단은 갖다가 없습니다. 농사를 내가 논농사를 2만 평을 짓습니다. 2만 평. 와우. 그 못 올릴 다리 같은 왜 농사를 짓노?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튼튼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일반 주택들보다 항상 제가 연화건축 시공된 현장을 가보면 200mm 정도 이상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이 계약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데도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래도 습도가 안 올라올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옛날 집이 너무 결로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곰팡이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아무도 이만큼 띄우고 나면은 좋지 않을까? 난 좋게 생각했어요. 논농사 많이 지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가부로 되어 있는 땅에 집 잘못 지으면 바닥에서 엄청 습이 올라오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할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누가 전국에 누가 이 방송을 보고 찾아오면은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 그럼 여기 누구든 간에. 혹시 궁금해서 여기 찾아오신다 예. 해도 환영? 아, 예, 커피 주고 내가 다 합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 예, 예. 쉽지 않으실 텐데. 진짜 오락하죠, 진짜. 네. 진짜. 그럼 여러분 밑에다가 좌표 띄워 놓을 테니까요. 야. 네, 연합건축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더 유도신문에도 이제 안 넘어오실 것 같고요.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코로나 지나고서 그때 빨리 나올 걸 근데 그때 딱 찬스 놓치시고 지금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후배분들 지금 아직 결정 못하신 예비 건축주님들 위해서 한 말씀씩 이렇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일단은 뭐 세상 사는 게 다 믿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믿어보시고 연합건축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월, 7개월 정도 살았는데 옛날 집에 살 때 진짜 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썰어서 저 안방에 도배하고 잡바를 세워서 일주일 만에 딱 곰팡이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근데 요 집을 연합건축에서 집을 딱 짓고 나니까 습이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지으세요. 그냥 이제 영상 나가도 컷 편집 뭐 별로 안 해도 그냥 진솔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솔한 후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 느낌 그대로 쭉 50년, 100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운하우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와, 산청에 또 올해 들어서 이제 첫 출장을 왔습니다. 여기 지금 17평짜리 예전에 은혜하우스라는 컨셉으로 주택을 보긴 했는데 네. 17평의 어르신 혼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한번 네.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하우스는 한 14평 제가 알기로는 한 그건 더 작군요. 네, 더 작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7평이고요. 3평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내부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작년부터 체류형 쉼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그게 10평이잖아요. 예. 근데 올해 막상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좀 뭔가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참에 10평은 좀 부족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평수 넓혀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은혜하우스 14평 그리고 요거 17평. 네. 네, 요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어떤 스펙으로 지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판넬은 좀 한 150T 정도 사용했고요. 네네. 그 외부로는 메탈 사이딩 했고 내부적으로는 스프러스 루바. 스프러스 루바. 네. 천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연합건축 공장에서 강화경량 철골 구조로 그렇게 네, 만들고 맞습니다. 150T의 단열층이 생기고 예. 그리고 바깥에 서머 사이딩으로 그렇게 마감을 한 구조군요. 예. 방이랑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 2개,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17평이면 방 2개가 온전하게 나오겠군요. 네, 네.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여기도 연합건축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이 기초면에서 집이 이렇게 띄워서 시공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저기가 이제 통기층이라고 보면 네, 되죠. 네, 네. 공장에서 지어서 여기는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 걸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 상차를 9월 30일 날 했습니다.
완공이 9월 10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한 10일에서 11일 정도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작업됐는 거죠. 자, 지금 눈에 확 띄는 게 연화건축 가면은 항상 이렇게 집에 주택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붙여갖고 네네. 현판처럼 이렇게 만드시던데 여기는 매화하우스네요. 네네. 네. 건축주님께서 여기에 매화나무를 쫙 심어 놓으셔갖고 아하. 그것 때문에 이제 매화를 이름을 지으신 것 같다고 아. 네, 옆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매화꽃이 쫙 피고 이제 매실도 열리겠네요. 이런 값 하시려면 좀 더 심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께서 네. 어머니 사실 공간을 지어주기 위해서 네. 연화건축을 또 네. 이렇게 잘 찾아갖고 집을 네.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건설 쪽에 신기는 많이 봤죠. 유튜브도 보고 이거 지으려고 한 6개월간 다녀봤어요. 연화건축 사장님하고 또 공장에 네. 방문해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보고 내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 너무 꼼꼼하게 직원들분들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을 하게 됐지. 네. 그럼 어머니께서 작년 가을쯤에 그럼 입주를 하시고 예, 예. 지금 온전하게 겨울을 나고 계신 예, 거잖아요. 예. 지금 네. 2월이니까 네네. 어머니 춥다는 말씀 안 하시나요? 소리 안 하지. 문을 닫아버려 놓고 어머니 불러도 가음을 네. 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래.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럼 방음도 엄청 잘 된다는 그렇지. 얘기네요. 그럼도 어머님 헌집에 있을 때는 4달음을 넣어야 겨울을 보내고 했거든요. 한 드럼이면은 얼마 200, 정도 하죠, 요즘? 200인께는 지금 반 조금 더 떼거든요. 이제 뭐 봄이 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더 뗄 일 별로 없어지겠죠. 덥다고 지금 내가 한 번 보면 문 엽니다. 그만.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도 만나 뵙고 네. 안에 구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죠. 네. 자, 여기 데크도 널찍하게 지금 뽑아 놓아 주셨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오자마자 여기 천정에 간접등이 딱 네. 먼저 보이네요. 여기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네, 양쪽으로 예, 그렇게 맞습니다. 구성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모듈하우스라는 게 티가 안 나는데 딱 영상 보신 분들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영상에 그렇죠. 나갔으니까 네, 다 나오니까, 이제 네.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루바, 예, 스프러스 루바. 스프러스 루바. 네, 이- 편백이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제 편백도 여기 뭐 무절도 있고 유절도 있고 그런데 일단 나무 재질이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편백하고 또 향도 좀 차이 날 수가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겸 주방까지 같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17평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실 좁을까봐 그렇죠. 걱정하시는데 아파트. 예. 여기 엄청 넓어 보여요. 방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큰 방. 네. 아, 붙박이장이 여기 네네.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서 쉬시다가 TV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 요거는 지금 템바보드. 네. 창 쪽에는 저희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전부 음. 창 쪽에는 템바보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창은 이게 LX 이중 창호를 창에는 설치를 하셨고 LX 글라스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는 이제 아드님 놀러 오시면은 여기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머니 방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창이 널찍하게 뽑아져 있어서 답답함이 없이 네. 그렇게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 놓으셨네요. 콘센트를 네, TV하고 위로 나서 예. TV를 벽걸이 형태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고요. 이건 뭐 필수니까. 네. 자, 요즘 화재에 대해서 또 지방에 어르신들 계시면 자녀분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바닥은 보니까 지금 뭐 방에 따로 문턱 같은 게 없이 거실이랑 연결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네.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네, 네. 혹시 걸어 다니시다가 걸릴 우려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좋네요. 네. 어르신들 여기서 잘못해서 문턱에 그렇죠. 이렇게 탁 네. 걸리기라도 하시면 그런 걸 염려하셔서 이렇게 딱 문턱 같은 거 완전 줄여서 배제하고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이고, 자, 화장실 공간. 아, 샤워부스 별도로 있고, 세면대.
그리고 여기에 온전하게 변기가 앉혀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아파트들 이거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쓰레빠 놓고 걸려갖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보거든요. 항상 여기가 걸리죠, 그죠? 다운 시공하는 거 화장실 네네. 요게 엄청 중요한데 그렇죠. 슬리퍼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걸림 전혀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빌렸어.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쵸. 그거 정말 중요한데 제일 많이 공감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뭐 요거는 그냥 밖으로 뒷뜰로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여기 계단이랑 같이 요쪽에다 뭐 장독 같은 거 나중에 놓으면 장 뜨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아드님께서 이 17평짜리 주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으셨는데 17평이라는 숫자가 사실 작지요. 되게 애매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다음에 이제 준공을 혹시나 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번 설을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는 여기서 15명을 잤어요. 아 진짜요? 이 공간에? 오. 여기 뭐 5명이가 자고 저기 뭐 5명이가 자고 이거 작은데 여기까지도 안 왔어요. 17평이 적지 않은 평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은 금방 뭐 제가 편집할까 했는데 이거 불법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불법. 부모님들 신축으로 따뜻한 집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서 이제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자녀분들이 아들 손주까지 모이면 막 10명 되는데 이 생각하고 크게 지으시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게 뭐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청소 문제가 최고. 그렇죠. 막상 살고 계시는 어머니는 아유 저놈들 가고 나서 내가 저거 어떻게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놈을 깔끔하고 들어와봐도 어머님도 좋고. 그러면 제가 조금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건설업 아까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건설 경기가 안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 또 엄청 또 이게 자재 비용 상승하고 인건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분 입장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연화건축을 선택해서 지으셨잖아요. 건축비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지금 뭐 자재비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거든요. 저도 뭐 이거 이렇게 파넬 이것도 올리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다 할 줄 아시잖아요. 알죠. 그죠? 한 다리만 건너면은 야 너 와갖고서 너 용접 좀 해. 그리고서 판넬 사장 불러갖고 야 니네 좀 해. 그 정도 업력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연화건축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인건비 상승하고 또 자재비 상승에 보면 너무 집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만족하시니까 또 인터뷰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제가 이 시간 쪼개가지고 일하다가 달려왔는데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예비건축주분들께서 부모님 주택 지으려고 하실 때 연화건축에서 어르신들이 사시기에 최적화된 동선을 잘 설계를 해놓은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방에서 나오셔갖고 바로 여기서 그냥 음식 같은 것들 이제 만드시고 뒤에 장 뜨러 갈 때는 저 뒷문으로 나가서 장 떠갖고 오시고 친구분도 오시면 여기서 이제 상 하나 펴놓고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또 여가 시간 보내시고 또 봄 가을이면 저기 데크가 널찍하니까 저 앉아가지고 하시더라고. 여기 바람도 선선한 게 봄 되면은 동네 뭐 노인정처럼 이제 오가시면서 사랑방 될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머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자녀분들도 자주 찾아뵙고 이 집에서 뭐 한 50년 정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자식들 키운다고 지금 고생 많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없는 행편에 집 전체 한번 동선이랑 쭉 한번 영상으로 추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저평으로 10평대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주택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연화건축 좌표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산청 오시면 여기 이제
방문하실 수도 있겠죠. 구경하셔도 되고. 연합건축 공장도 보시고 여기도 네. 한번 방문하셔서 어머니 또 한번 뵙고 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